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네, 그 파리 올림픽에서 환갑이 지났거나 환갑이 다 된 선수들이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모두 중국계의 그 탁구 천재로 불렸던 소녀들인데요. 네. 칠레 탁구 대표팀의 정찌잉 선수, 중국 광저우 출신인데 1966년생입니다. 네. 올해로 58살인데 1970년대 16살 때 중국 대표팀을 역임을 했고요. 20살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35년째 칠레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다시 라켓을 잡았고 네. 지난해 칠레 그 팬 아메리칸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오, 올림픽에 또 출전하게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칠레 선수단 가운데 가장 고령이죠. 네. 그런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크고 거대한 꿈이다. 그리고 지금 나이에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정찡은 물론 지난 27일 여자 단식 1회전에서 레바논 선수에게 져서 탈락을 했어요. 물론 그렇죠. 나이만큼 이렇게 실력이 따라주지는 않는 건데 그렇죠. 대단한 도전이긴 하죠. 또 올해 61살인 룩셈부르크의 니샤리엔도 있습니다. 네.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아, 상하이 출신인데요. 1983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는 선수예요. 네. 이번에 6번째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어, 2021년에는 도쿄올림픽에서 신유빈과 맞붙기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네네. 니샤리에는 신유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소개를 해줬어요. 아름다운 소녀가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땄다고 이렇게 전하면서 외모뿐만 아니라 탁구배의 큰 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본인 그 아직 어리고 기회가 너무 많다. 자신과 같이 40년 이상 뛸 수도 있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네. 니샤리에는 세계 랭킹 68위에 올라 있고요. 대단하네요. 1회전을 통과했는데 2회전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선수와 만나서 대회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니샤리에는 근데 4년 뒤에 로스앤젤레스 LA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야. 그 남편이자 룩셈부르크 대표팀 감독인 그 토미 다니엘소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익장이란 말이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응원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이틀 전 열린 남자 양궁 개인전 64강전에서 김우진과 대결을 펼친 선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그 차드 선수입니다. 네. 차드란 나라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맞아요. 그 이스라엘 마다에라는 선수인데요. 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64강전 사진을 올리면서 지금 사진이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있네요. 네. 한국 고맙습니다 이렇게라고 적었습니다. 어.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데요. 네. 이번이 올림픽 첫 출전인데 양궁을 독학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김우진과의 경기도 워낙에 실력 차가 뚜렷했기 때문에 네. 결과는 뻔했는데 2세트에서는 점수 차이가 10억 점이나 차이가 났는데 그 화살이 화면에서 사라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관역이 그 가장 하얀 부분, 아, 바깥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1점에 맞췄기 때문에 아, 네. 화면을 그러니까 카메라 화면이 찾질 못했습니다. 네, 네. 경기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 김우진과 대결은 참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모두가 올림픽에 나올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한 점을 쏜 마다의 선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국인들이 그 SNS 인스타그램에 응원의 글을 잇따라 올렸어요. 당신의 열정에 감동을 했다.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고맙다. 당신 덕분에 차드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알았고 조국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마다이를 응원했는데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올림픽에 출전한 마다이에게 한국 누리꾼들이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남기자 마다이가 여기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네. 이 마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네. 개헤엄으로 자유형 100m를 맞아요. 완주한 선수가 그 있었어요. 기니 선수가 있습니다. 네. 에릭 무산만이라는 선수인데요. 아,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선수들은 메달을 향해 달렸지만 자신은 익사하지 않기 위해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선수였습니다. 네네. 그 국제 경기장에선 처음 올림픽 경기장에서 국제 경기장에 처음 뛰어본 아, 선수예요. 네. 역시 도전이야말로 올림픽의 진정한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정말 재밌네요. 네.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근데 야심한 시간에 무인 빨래방에서 빨래가 아니라 밥을 먹은 그 진상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네. 충북 청주의 한 24시간 빨래방인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빨래방 주인이 어제 새벽에 빨래방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남녀가 있다는 경찰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네. 가게 내부의 CCTV 영상을 보니까 20, 30대로 보이는 남녀 3명이
자정쯤에 음식을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 저렇게 빨래방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고 화면으로 자리에 앉아 보면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무슨 스탠드 파티를 한 것 같아요. 네, 빨래방 그렇습니다. 안에서. 이들이 이제 음식을 위해 빨랫감으로 보이는 물건은 전혀 없고요. 네. 방문 목적이 단지 음식을 먹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 뭐 이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빨래방을 이용하러 온 분들이 빨래를 세탁해 놓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몇 분 뒤에 그 경찰이 이들에게 퇴실을 요구했고 결국 다 불청객들이 빨래방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무임 점포가 늘어나면서 진상 고객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네요. 무더위에 불쾌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무개념 짜증 유발자들 없어야겠습니다. 정말 별별 분들이 많습니다. 고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